이제 수능이 3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일지 알지. 난 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3들을 보고 고등학생들을 보고 수험 30일을 앞둔 D-1일 앞둔 여러분들을 보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3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도 30일입니다. 마무리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에 밀고 있는 수험생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D-30일부터는요, 진짜 오롯이 수험생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수험생의 시간을 잘 보내고 아주 튼실하게 의미 있게 보내는 학생들이 수능을 잘 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시간에 난 뭘 하고 있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의 시간에, 나의 시간에 난 뭘 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잘 해야 마무리 전략이 잘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수능을 대하는 수험생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년, 좀 길게 보면 중학교 3년까지 해서 총 6년의 시간 동안 수능, 대학 가기 위해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30일이 남았습니다. 뭐 하고 있으세요? 이게 선생님이 D-30일을 당면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가장 1번 질문입니다. 뭐 하고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수험생이라는 모든, 수능뿐만 아니에요, 모든 수험생, 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험생. 앞에 가보지 않은 영역이에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모든 수험생이 불안합니다. 그럼 어떤 수험생이 수능을 잘 보고 입사 시험을 잘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단순하죠. 불안을 덜 느끼는 학생이 수능을 잘 보게 되어 있어.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예요. 불안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그러면 이걸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안을 부추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수험생들이 느끼는 불안을 자꾸 부추기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들으면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가 어떻고 9월 모의평가 어떻고, 너 큰일 났다, 너 어떡할 거야, 막 오만 불안들을 자극을 해요. 왜? 그게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결제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수험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은요,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불안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불안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에 신경 끄세요. 이게 정상이구나.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럼 난 뭐 하지? 특히나 여러분들 올해 6월 모평도 보고 9월 모평도 보고 엄청 혼란스럽고 어렵고 막,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6월 모평 보고 난 다음에 9월 모평 보고 난 다음에 성적표를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막 수능이 큰일 났고 막 그런 생각했어요? 성적 보면서 고민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수능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기자들이 보는 게 아니라고요. 교육부가 보는 것도 아니고 평가원이 보는 것도 아니고 EBS가 보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수능은 누가 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1번, 전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전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수험생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년도, 전전년도, 그리고 3년 전, 4년 전, 10년 전 수능이 처음 실시되었던 한 30년쯤 전 기사 한번 보세요. 불안투성이라니까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마케팅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6월 모평, 9월 모평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6월, 9월은 너무 어려웠고 9월은 너무 쉬웠고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런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든 이야기들이 막 왜 그러게요? 그게 마케팅이라니까요, 여러분. 모의고사는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의고사 왜 쳐요? 연습하기 위해서. 평가원의 입장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수험생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요. 모의고사 왜 봐요? 수능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고요. 모의고사는 뭐라고요? 연습이에요. 그냥 연습에 충실하면 돼요.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그냥 연습이에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숙련되면 돼요. 수능이 숙련되면 돼. 왜? 출제 기조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는 연습이에요. 충분히 연습하면 돼요. 어려웠어요? 그럼 어려웠던 이유들을 분석하시면 돼요. 이게 나한테 왜 어려웠지? 누군가는 다 맞거든요. 근데 왜 나는 틀렸지? 그거 하라고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능이 전체적으로 40만 명, 올해 50만 명 가까운 학생이 수능을 볼 거란 말이에요. 한 48만 명 정도의 응시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48만 명 모두에게 어려운 거고요. 모두에게 쉬운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어려웠냐, 나한테 쉬웠냐예요. 6월 모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재학생들이 엄청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요? 또 잘 본 학생들이 있는데? 본질은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라면 그게 왜 어려웠냐고요. 연습하는 거예요. 쉬웠어요? 그럼 제대로 준비하면 되지. 내가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게 제대로 잘 준비되어진 거구나. 그러면 그대로 가자. 이걸 놓치니까 문제는 이제 이거죠. 연습인데 내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둘이 묶어지면 마케팅에 넘어가요. 혹할 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요. 만병통치돼 안 통해요. 어떤 사람한테 통하게 해요? 아픈 사람한테.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습한 거예요. 6월 달에도 연습했고요. 9월 달에도 연습하고요. 10월 달에도 연습해요. 연습했다니까요. 점수? 아니, 점수 왜 신경 써요? 6월 모의평가 점수, 9월 모의평가 점수 왜 신경 써요? 그걸로 대학 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막 아니라고요. 왜 이러세요? 연습입니다. 연습은 과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능을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고칠 수 있는 시간이 30일이 남았다고요. 고쳐야죠. 딴짓하지 마세요. 왜 자꾸 딴 걸 쳐다봐? 상황과 환경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선생님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능을 대하는 수험생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를 쳐다보고 거기를 생각하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럼 실패한다니까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신경 끄세요.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걸 왜 걱정하냐고요,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자, 수능이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 좋게 할 거예요? 수능이 어렵게 나올 거예요. 공부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어렵게 나오면 많이 하고 적게 나오면 적게 하고 쉽게 나오면 적게 하고. 수험생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수험생이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예상은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수능이 쉽게 나오든 수능이 어렵게 나오든 난 열심히 공부한다예요. 그게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 유일한 자세예요. 자꾸 옆에서 불안하다. 나도 불안해. 옆에서 막 불안하다 그러면 알았어? 난 공부할 거야. 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가서 수능 출제할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부하는 거. 수능 난이도가 어떤진 모르겠고 나는 준비한다. 그걸 자꾸 놓치면 여러분 실패하게 돼요. 그걸 자꾸 놓치면 그게 본질이거든요. 자, 모의평가의 목표를 한번 봅시다.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의평가의 목표예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평가원에서 막 출제를 하면서 목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1번, 수험생의 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본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 1번. 끝. 모의평가 왜 한다고요? 1번, 수험생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해서. B. 2번, 수험생들이 아니요, 여러분. 모의평가 6월 모평, 9월 모평은요. 세팅 자체가 과정이에요. 결과값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과정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이걸 왜 치냐면 무수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치는 이유가 있어요. 당해 연도에 수험생들의 학습 상태, 능력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본수능의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새로운 문항 유형 및 수준에 대한 적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2번은 사실 요 근래 전년도, 그러니까 소위 킬러 문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이 발표되고 전년도 9월 모평 이후에 새로운 유형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도 새로운 유형이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번 빼고요. 1번이에요. 본질은 1번이죠. 여러분들의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본수능의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이야. 출제진도 연습하고 수험생도 연습하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모의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모의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관심 끄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 모의평가에 대해서 나의 약점이 뭐지? 난 뭘 준비해야 되지?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제발 딴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게 막 이렇게 언론에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야, 국어 표준 점수의 최고점 추이가 얘 2022년부터 봐라 난리 났잖아. 어쩌라고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수능을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고요. 선생님은 입시 전문가니까 이걸 해야 돼. 계속 어떤 추이가 나올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 공부해야죠. 수험생의 시간을 보낸다고요. 공부해야죠.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바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해야죠. 준비하고. 나의 약점들.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확인한 나의 약점들 정리해야죠. 그거 해결하는 시간이 30일 남은 거예요. 불안에 떨라고 30일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자,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면서 언론에서 막 야, 너 큰일 났어.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봐야 할 수능은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교육 업체에서 막 난리야. 너 큰일 났어 막. 그러니까 내 강의 들어. 이게 본질이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출제진만 알겠지. 지금 출제하고 있을 터이니.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래서 불안할 거야. 그러니까 난 큰일 난.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수험생의 시간에 내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확인한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포커싱 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 약점을 해결하면
수능 문제 어떻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수능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난이도가 아니라고요. 출제 기조예요. 어떻게 지금 출제를 하고 있냐. 이걸 이해를 하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선명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소위 킬러 문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배제하는 원칙을 밝히고 전년도 9월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막 이제 배제되어지고 수능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랑 수능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년도 9월 문항부터 올해 9월 문항까지 9월, 수능, 6월, 9월 4번의 평가원 시험이 있었어요. 그 4번의 시험 동안 진짜 놀랍게도요. 수능이 출제되었죠. 난이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출제되어진 기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왜요? 출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수능 출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형성되어진 수능 출제 기조의 본질이 딱 하나예요. 소위 킬러 문항이다 라고 부르는 문제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절대 손댈 수 없어서 열심히 스킬을 해가지고 막 아니면 찍거나 그런 문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 출제 기조의 핵심 딱 1번 하나, 선생님이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 딱 1번은요. 어쨌든 공부를 하면 모든 학생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육과정 안에서 나왔거든.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어쨌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래서 수능 출제 기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개념에 대해서 너 이해하고 있냐요. 근데 발표 자료를 보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냐고요. 그럼 충분히가 뭘까요? 이거 고민해야죠. 왜?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묻는 거예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보고 틀린 문항 왜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틀렸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개념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9월 모의평가 선생님이 이제 언론 브리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개념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문제, 정확하게는요 이게 수능,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이라고 하는 시험에 딱 맞는 시험이에요. 사고를 가지고 있어? 수학 능력이 있어? 그럼 활용하고 응용하고 충분히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괜찮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선명한 방향이 정해진 거잖아요. 너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서 너에게 네가 살아가는 삶에 그 개념을 적용시켜봐. 활용하고 응용해봐. 이게 수학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수학 능력이요. 그게 뭔데? 대학에 와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본질이 뭐라고요?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예요.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남은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에서 9월 모의평가에서 틀렸어. 왜 틀렸지? 아, 나는 이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구나. 그걸 해결하면 돼요. 그게 30일. 30일 동안 준비를 해요. 성적 쭉. 물론 성적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거야 30일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약점을 보완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약점을. 본질은 수능 출제 기조의 본질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렸던 문제는 그걸 내가 안 했구나. 어느 지점에서 그걸 안 했구나. 그럼 내가 그걸 연습하면 되지.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틀린 문제를 해결하면 이건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틀린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시험에서 안 틀리게 돼요. 근데 틀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유사한 걸 틀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생각 패턴이, 사고 패턴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뇌가 신경망을 구성한다는 건 사고 패턴이 정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나는 항상 틀리는 문제를 틀리게 돼 있어요. 그 항상 틀리는 이유를 명확하게 충분히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두뇌에 신경망이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사고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유사한 문제를 안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유사한 문제, 틀렸던 문제도 항상, 여러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올해 쳤던 학력평가 문제 다 틀린 문제만 딱 뽑아서 정리를 해봐요. 선생님 말이 딱 맞다니까요. 틀린 문제, 틀린 개념을 계속 틀린다고요. 마지막으로 EBS 연계교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EBS 연계교재의 활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낼 거야 라고 하는, 절반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낼 거야. 근데 그 절반 50%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질은 나와야 할 개념, 교육과정의 개념,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개념을 충분히 활용한 활용과 응용, EBS 교재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푼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본질을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오답 노트에다가, 특히 여학생들 오답 노트에다가 막 온갖 애정을 쏟아가지고 막 오답 노트 만드는데 시간 보내고 있어. 절대 금지. 30일 남은 기간 동안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북 찢어서 오답 노트 만드는데 시간 정말 최소화, 가장 효율적으로 쓸 거.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 요즘에 교실 들어가서, 고3 교실 들어가면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계속 개념 공부하고 있어요. 인강 들으면서 막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수험생의 시간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인강 듣는 거예요. 개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수능은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념을 활용하고 응용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응용되었는지를 공부해야죠. 개념 공부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실패한다니까요. 요즘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진짜 새벽까지 공부하고 밤늦게 공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수능날 자죠. 왜? 생활 패턴 깨뜨렸잖아. 수능 몇 시에 봐요, 여러분? 8시 40분이요.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 40분이요. 무조건이요.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낮에 공부하셔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의 뇌 상태가 아침에 정말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니까요. 밤늦게 같이 공부하고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시험을 어떻게 잘 봐요? 뇌가 120% 100%도 안 돼. 120% 돌아갈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 지금 30일 동안 반드시 밤늦게 공부 절대 금지. 그 다음에 요즘에 선생님 고3들 만나면 컨디션을 조절해. 너 왜 놀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30일 동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타임을, 공부 시간을 줄여서는 안 돼. 컨디션 조절이라는 이유로. 그럼 타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일이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요, 수능 만점자 공부법을 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였어. 공부법 갖고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지 마.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서 오답을,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최고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새로운 거 지금 적용해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하면 최악의 것. 여러분, 내가 안 되면 재수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열정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쏟아부어야 될 시간이에요. D가 없어야 돼. 실제로 수능을 못 봐서 재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D가 없어야 돼요.
재수가 있다라고 재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면 전략은 실패해요. 절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곧 수시 합격생들이 발표되기 시작할 거예요. 교실에서 막 나는 하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집중도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오롯이 수험생의 시간이 들어갔고 나는 오롯이 수능 공부에만 집중한다. 흔들리지 마라. 수험생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선생님이 수험생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혼자예요. 수능 시험장에 엄마 손잡고 들어갑니다. 친구 손잡고 들어갑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수능 시험장엔 나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을 치고 나면 학생들이 조금 성장을 하는 거예요. 수험생의 시간의 본질은 나 혼자다.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점 해결하기 계속 이야기했다, 그죠? 모의평가의 난이도에 관심 끄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왜 틀렸냐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인강 시간 줄이고 문제를 좀 더 많이 풀고 문제를 풀고 틀렸다, 틀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틀렸냐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푸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어떻게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내가 구멍난 부분이 뭔지, 그걸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발 인강 시간 조금 줄이시고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뭐 인강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해도 잠깐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30일 남은 기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왜 여러분? 우리 뇌가요. 얼마 전에 뇌과학자 국제과학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되어진 논문을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거든요. 뇌과학과 관련된 논문인데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결론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실제 고통 플러스 그 고통에 대한 나의 예측치, 그게 들어간다고요. 우리 세포가 그걸 확인해서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측치까지를 포함해서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은요, 어떤 거예요? 그 수능에 대한 불안, 그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불안 플러스 난이도, 그러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뇌는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큰일 났어, 수능 난이도 어떻게 할 거야, 막 혼란의 혼돈을 만들면 여러분들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신경망을.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고3 학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 수험생의 시간의 가장 본질적인 건, 나는 나의 연습량을 믿는다. 나는 나의 학습량을 믿는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30일 동안 뭐예요? 나는 공부만 한다. 나는 나의 학습량을 믿는다. 이걸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해 본 거. 아침에 국어. 아침에 반드시 국어. 8시 40분에 국어 무조건.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거. 엄청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사탐, 과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핵심적인 게, 왜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뇌는요, 사실과 팩트,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뇌가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든요. 그 수능 시험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재학생들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지금부터 30일 동안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거요. 뭔데?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매일 학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라고요? 아, 나는 오늘 수능 날, 내가 지금 등교하고 있는 이 길이 수능을 보러 가는 길.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완전히 빼야 돼요. 이때 이미지 트레이닝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는 나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능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1교시 끝나고 행복하게 웃는 얼굴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게요? 수능날 진짜 웃으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울면서 들어가는 학생과 자신감을 가지고 웃으면서 들어가는 학생은 성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을 충만하게 가지고. 왜? 내가 공부한 학습량이 있으니까. 난 30일 동안 무적의 학습량을 채웠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선생님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생활 패턴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6시 40분 기상을 무조건 베이스로 해야 돼. 30일 동안은 6시 40분의 기상. 왜? 일어나고 2시간 뒤에 내가 100% 돌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돌리고 싶다. 조금 더 효율을 올리고 싶다면 6시 20분 정도가 제일 좋아요. 6시 20분의 기상을 베이스로 공부 시간. 그럼 이제 수면 시간이 정해지겠죠? 수능 전날 절대로 일찍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매 시간이 생활 패턴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알겠죠? 그래서 생활 패턴을 절대적으로 엄수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당일날 수능 시험을 보면서 볼 자료들이 반드시 지금 정리돼야 돼요. 30일 동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답 여러분 틀렸던 문제 분석했던 거 그 자료 들고 가면 돼요. 그게 수능날 반드시 시험 전에 봐야 될 자료가 될 테니까 지금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다, 그죠? 여러분들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돼요?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 플러스 스트레스에 대한 예측치, 여러분들의 예측치. 그러면 스트레스가 거의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나 진짜 고3 생활이 너무 힘들어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든 거 그리고 나의 힘듦에 대한 예상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더 스트레스는 강력해지거든요. 하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하라니까요. 자, 그 반대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수험생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에 대한 기대감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큰일인데 지금부터 만드세요. 이미지 트레이닝.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으면 와 수능날! 기대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얕아져요. 나에게 스트레스가 오는 정도가 얕아진다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죠. 스트레스는 똑같이 와요. 그런데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낮아진다고요. 왜? 스트레스에 대한 기대치가 영향치, 예상치가 낮아지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지는 주택의 그 엘리베이터 잘 보시면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돼요? 밑에 집 아이와 친하면 층간소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게 느껴져요. 팩트, 사실 데시벨은 똑같거든요. 위에 집 아이가 뛰는 데시벨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위에 집 아이랑 친하면 데시벨의 느끼는 정도가 낮아진다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수능에 대한 기대감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스트레스에 오는 모든 공부 스트레스가요 이 기대감 때문에 낮아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의 지수가 낮아지니까 효율이 높아지게 되죠. 어떤 기대감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 뭐예요? 수능일은 여러분 해방일이에요. 기대가 안 돼요? 해방일인데? 내가 해방되는 날인데? 기대가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 해방일이에요.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행복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게 되고 공부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아시겠죠? 수험생의 시간을 잘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게 D-30일 2025
수능 마무리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수험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 모든 주변 상황, 불안을 자극하는 온갖 마케팅 신경 끄시고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 나는 수능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세뇌시키세요. 여러분들의 멋진 수능 결과를 선생님이 열렬하게 EBS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